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의 실적 악화에도 올해 수주 목표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지출 경쟁을 수출 모멘텀으로 삼아 성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FA-50 경전투기 시장 확대는 물론이고 한국형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며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전투기의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계속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초도 비행을 마친 한국산 KF-21 전투기는 2023월 1일 초음속 비행까지 안정적으로 마치며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시험 비행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 공군의 배치 이후에는 전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단계적 진화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로의 진화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입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고위 관계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모두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위급 관계자의 폭탄 발언에 국내 군사무기에 관심 있는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은 마치 과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폄하하기 위해 퍼뜨렸던 헛소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아니라 국내 항공기 개발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KF-21 블록 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 2에서는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 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비밀리에 모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극비리에 개발해온 기술력으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발표 몇 달 후 그 실물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경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현재 한국의 전투기는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며 기술력 유출에 대한 위협과 기술 개발에 대한 견제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계자는 스스로 우리 스텔스 성능을 낮추어 말하며 독자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지키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 2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던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묵묵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언제나 엠바고에 걸리며 특히 기술진들 역시도 기술 향상 실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까지도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연구진은 반가지 않는 듯 여전히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 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레이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성능이 뛰어난 스텔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와 탐지 기술을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요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은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주자인 만큼 이러한 단점을 순식간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에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정밀공학과 반도체공학을 주도로 하여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계 구축을 성공한 상태이며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스텔스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신소재는 메타물질로 이는 이후 개발될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결합되어 한국 전투기를 완전히 은신시켜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유령 편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는 대한민국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KF-21 전투기가 스텔스기로 개량된다면 F-35 이상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기 스텔스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으로 언급되는 것은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기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 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 이미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 역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형태의 블록1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2 전투기까지 200력이 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은밀한 유령 편대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어버릴 수 있는 편대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해 순식간에 도시와 주요 행정구역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비 경쟁이 심한 동북아시아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술 발전에 힘쓰는 한국에 대해 중국은 탐탁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주변국이며 군비 경쟁이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노리는 해외 고객들을 한국이 쏙쏙 뺏가는 모습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던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관영 언론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의 제-20 전투기가 한국의 KF-21 보라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분명한데 왜 해외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에 중국은 초음 속을 넘어 스크리밍 비행까지 성공한 한국형 보라매 전투기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무기 사이트인 시나닷컴 밀리터리에서는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속도 장치,
한국산 A사 레이더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KF-21 전투기와 중국 무기 판매 시장이 겹쳐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는데 이에 대한 비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중국산 전투기를 판매하려고 애를 쓰는 말레이시아마저도 FA-50 전투기를 구매하였고 KF-21 전투기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보라매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최대 적수라고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전투기 수출에 아예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키스탄 등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전투기 수출성과만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중국산 전투기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일찍이 계약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중국산 전투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함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중국 무기의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중국산 전투기 시험 비행 중에는 방수와 결빙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가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최근에는 천공2까지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KF-21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식을 중국은 방송 및 통해 전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해외 수출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에게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완전히 밀려버릴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1 전투기인데 이는 대다수의 중국산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상당히 엉성하다고 느껴지며 해당 전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밖에 없죠. 한 대당 50억 원에 불과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불러일으킨 전투기이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FC-1 전투기가 이름만 전투기일 뿐 카탈로그 스펙과는 전혀 다른 훈련기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것만 본다면 중국산임에도 성능이 괜찮고 가격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에 홀려 덥석 구매를 진행한 나이지리아와 미얀마는 낭패를 보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산은 직접 써보게 되면 내구성과 정확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체감이 된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그보다 낮은 스펙의 무장 능력까지 확인되어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입장에서는 총체적 난국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전투기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중국산 전투기들이 냉혹한 세계 전투기 시장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KF-21 전투기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공개한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kg 물량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수량은 미국, 한국이 제1도련선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제1도련선이란 태평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중국 해군 작전 반경으로 우리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부터 필리핀 보르네오를 연결한 첫 번째 방어라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직접 전투기를 배치하며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빠르게 실전 기체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라고 한국의 전투기를 소개하며 성능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이 발표한 A사 레이더의 개발, 동향보고서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공중전에서 중국처럼 물량이 많아봤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해버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반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탐지 거리는 약 4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짝퉁 A사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국영 언론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중국이 최근 가장 경악한 부분은 KF-21 복좌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CJ 4호기와 CJ 6호기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복제형 모델인데요.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함께 복좌기 개발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의 복좌형 설계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기 위한 한국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홍보 영상 속 무인기 실물 모습이 포착된 것을 강조하며 유 무인기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눈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소수에 깨어있는 중국 네티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니 F-35 전투기에 비해서도 아주 강력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스스로 이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은 격려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중화정신을 비판하며 한국은 가난했던 과거 상황에서도 빠르고 큰 발전을 이룩했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의 부분에서 빠르게 도약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게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며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다는 대단한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과 분야에서도 더 뛰어난 스텔스 도료를 위해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 수량을 들먹이며 성능 면에서 밀리더라도 자신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중국의 자신감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단단한 안보를 위해 빠르게 기술력을 높여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